자, 이재명 지사는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김두관 의원 등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 같이 함께 좀 대응을 하자, 공동 대응을 하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파장을 일단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를 견제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일 아픈 건 국민의힘에서 이 대장동을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 이낙연 후보가 문제 제기를 훨씬 그렇죠.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조사상으로도 저게 정확하다고 저희가 단언할 수 없지만 네. 최소한 추세가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서는 경선 후보들이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지금 싸워가지고 서로 이 공멸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고 공동대응하자 쪽으로 나오는 건데 이낙연 후보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이번 경선 결과에 이게 어찌보면 가장 큰 이슈인데 의원직까지 던지고 그렇죠. 호남 경선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낙연 후보 측에서 화천대유 방지법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의 이런 얘기는 물론 이낙연 후보를 견제하는 목적이지만 이에 이낙연 후보가 따라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 싶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은요, 이재명 지사와 함께 이낙연 전 대표를 협공하는 이른바 명추연대 기조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이제 이낙연 후보 측 설훈 선대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뭐 흠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가두기 위해서 들고 나오고 MB처럼 감옥 갈 수 있다 이런 너무 허무맹랑한 말을 해가지고 불안한 후보 이미지를 씌우려고 했던 것인데요. 자,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도움을 청한 이 추 전 장관이나 김두관 의원 이런 인물들은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논란을 두고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책임론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동 대응 제안에 다른 후보들이 글쎄요, 추미애 전 장관이나 김두관 의원 말고 다른 뭐 후보들도 같이 좀 이렇게 호응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이번 논란이? 호남은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층들이 이제 많은데요. 네.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이고 새누리당 바뀌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의 발동이 조선일보에서 보도하면서 시작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기표 후보라는 사람이 제기하고 야권의 대통령 후보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치 공세적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단 말이죠. 나중에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갔지만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 궤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구체적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점들을 과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층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 상당히 정서적이고 심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긍정적이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 점은 아마 이낙연 후보가 우려되니까 최근에 와서 어저께인가 정책을 하나 냈잖아요. 네. 화천대유 방지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가 이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공영 개발을 한 거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 싸워서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라는 그 자산관리회사가 이렇게 많은 이득을 보게 한 부분들은 물론 잘했지만은 그 부분을 우리 같이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런 지역 개발에 대한 문제, 지역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 이익이라든가 특혜 이익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법물로 논점을 옮겨갔으면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라든가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점잖게만 했으면 지금 궁지에 몰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호남 경선 지금 코앞에 두고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급한 거죠. 제가 봤을 땐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네거티브 아니라 그랬는데 네. 물론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저는 뭐 결과를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좀 조급하지 않았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점잖게 갔으면은 지금 이제 돈 것 같아요. 턴에. 네네. 그리고 우려 목소리가 막 전달됐겠죠. 네. 당신 국민의힘하고 같은 사람 아니야? 알겠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는요,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민간의 토지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이른바 화천대유 방지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거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국장님, 예. 이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다른 경선 후보들과 좀 공동 대응하자,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히려 대장동 방지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는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흐름상으로 계속 이어서 갈 때 글쎄요, 이 기조 바꾸질 못하겠죠. 당연하죠. 지금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현재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단군 이래의 최대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야당하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군 이래 최대 스캔들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 공약을 내세울 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민간 토지는 민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되 수익이 나면 최대한 환수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공공 토지 같은 경우는 공영 개발로 하겠다. 이게 사실은 LH가 원래 공공 토지는 하는 거거든요. 토지도 원래 처음에 평정하고 그다음에 주택도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서 일어난 대장동 이거는 민간이 어떻게 보면 공영 개발과 민간이 합작을 했다고 하지만 그 이익은 모두 민간한테 대부분 가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성남시가 5,503억을 환수했다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공원, 터널, 무슨 배수지 뭐 이런 등등은 모두가 민간이 개발하더라도 원래 내놓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걸 알겠습니다. 환수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바꾸겠다 이런 건데 사실 대부분 공약은 어떤 특정 유권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후보도 경영하고 그다음 알겠습니다. 유권자도 경영하고 알겠습니다. 일석이조의 공약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쭤봤던 거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이 공격적인 이 포지션을 바꾸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 그 지금 포인트를 여쭤본 거고요. 힘든 자, 것뿐만 예,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측은 이 대장동 개발이 모범 행정 사례다라고 줄곧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의혹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시가 일정 부분만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 그 선수들이 움직인 작동하는 그 고차원의 방정식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시가 통제하거나 관여하기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성남시가 5천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오도록 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시설도 만든 그런 이제 치적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비리 사업이라는 프레임으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희 당을 포함해 가지고 좀 프레임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어요. 자, 안민석 의원의 말을 다시 짧게 정리를 해보면 대장동 사업은 착한 개발 사업이었다. 그리고 의혹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 지사 측에서는 공공 부분, 민간 부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남시에서는 어쨌건 많은 돈 5천억 원 이상을 환수했고 그 이후에 이 민간에서 문제 생긴 것까지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지사 측의 논리죠. 입장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민간이 이렇게 이득을 많이 취득했는데 그러면 관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취득해? 그러니까 관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야. 이 두 개가 지금 프레임으로 네.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연관성 있는 점지가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네. 이에 대해서 정리가 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패널들끼리도 주장하는 게 얘기가 지금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뭐 지금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다. 여기서는 너무 많이 가져간 뭐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요.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의 목소리도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자본금으로만 25억 원 투자해서 5,503억 원 회수했고 이게 실제양을 지금 계산으로 하면 한 6천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액을 회수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앞으로는 이런 민간 개발의 불로소득을 좀 막고 공공 개발로 최소한의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모범적 모델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마땅한데 차라리 뭐 경기공사하고 성남공사가 같이 했으면은 LH처럼 이렇게 공영 개발이 되어 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리고 비교를 민간 개발하고 비교하는 거는
민간은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92만 제곱미터 이 평수, 익숙하신 평수로 비교를 하면 27만 평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토지 원가가요, 평당 1,000만 원 안쪽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민간 건설사의 경쟁 입찰로 분양한 매입가는 평당 1,93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공공으로 했을 때, 민간으로 했을 때 글쎄요. 일단 차익이 2조 원이 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공영으로 개발을 했다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더 컸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지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계속 강조하는 5,500억 원 환수를 한 거는 정말 잘한 모범 사업 아니냐 하는데 아까 언급을 하셨듯이 그 5,500억은 공영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했더라도 어차피 그 사업자가 당연히 지어주고 냈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걸 공공에 환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지금 이제 5,503억 원을 환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 이제 모범 사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화면에도 나오듯이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그다음에 임대주택 부지로 저건 현금으로 배당 이익입니다. 그 유일하게 현금 이익인데 1,822억 원. 그다음 공단의 지하 주차장 200억 원. 그다음 터널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의 진입로, 그다음 배수지 이게 이제 92억 원, 920억 원 해서 이제 5,503억 원인데 사실 저걸 제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거를 모두 다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저게 개발을 할 때 그 전체 개발지의 크기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민간 사업자가 저걸 모두 원래 개발 전체 규모 안에다가 사업비 안에다 넣어서 원래 개발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이번에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도 그냥 민간한테 혼자 만약에 했더라도 혼자 하더라도 그거를 다 넣어서 사업비 안에 넣어서 이익이 날까 안 날까를 보고 자기들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거를 모두 환수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이득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자 양쪽의 입장을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또 목소리의 부분을 저희가 짚어본 거니까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보셨다 그러는데 네네. 아니 세상에 어느 민간 기업이 수익이 안 나는데 네. 공원을 조성합니까? 어느 민간 기업이 수익이 없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듭니까? 아니,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아니,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수익에 그거는- 포함을 한다는 이야기로 그건 기부 체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부 체납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공원 조성하는 그 지역에 어떠한 부분에 수익이 날 때 기부 체납을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